자, 오늘 여러분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세종국토개발 전은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부동산 규제가 8월 2일 대책 이후에 또 한 번 규제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재건축에 대한 가격은 최고 가격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참 방향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랑 깊은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면 늦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와 자세한 상담을 하면서 빠른 결정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그에 맞는 조언도 부탁드릴게요. 자,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사전에 신청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해드리고 있는 클리닉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사연 도착했는지 보겠습니다. 종로구 창신동 138-65번지 지상 3층 다가구 주택이고 대지 면적은 181제곱미터입니다. 3층은 전세 2억 원이고 나머지 6가구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210만 원 월세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3.3제곱미터당 1,630만 원의 계약금만 치른 상태입니다.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일단 계약금은 치른 상태시긴 하지만 일단 전화 연결부터 좀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계약금만 치르시고 아직 뭐 이렇게 진행이 된 건 아니신 상태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와 상담 나누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네. 예,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전망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계약 치기 전에 이제 한번 또 연락을 미리 하셨으면 좋았을 뻔도 했는데 네. 일단은 위치적으로 보고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보고 자세한 거를 좀 살펴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종로에 있는 토지고 지금 평당 얼마에 사셨다 그랬죠? 1630이요. 1630만 원. 이제 네네. 3.3제곱미터 그죠? 네. 3.3제곱미터당 이제 1,630만 원에 사셨는데 일단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서울시 그것도 뭐 종로구에 네. 종로구에서 이렇게 초역세권에 이 3.3제곱미터당 1,630만 원이면 서울시 평균도 2천만 원 넘거든요, 다. 예,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잘 사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큰 위치적으로 굉장히 잘 샀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잘 샀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이 사신 목적이 뭐죠? 좀 월세도 받고 앞으로 뭐 조금 땅값도 차익을 위해서요. 차익. 월세도 이제 직접 거주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 예. 또 집은 있거든요. 살 집은. 네. 살 집은 있으시고. 네. 일단은 그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고요. 네. 이제 토지 모양을 보면은 한번 제가 미리 이제 한번 보면은 자, 이 토지 지금 모양을 보시면은요. 잠시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이 토지가. 네. 토지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약간 이렇게 그 도로에 접해 있는 게 굉장히 적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 도로에 접해 있는 게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이건 설계 사무실에 한번 의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모든 업무를 우리가 그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이 앉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규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차거든요. 네. 뭐 주차 또는 뭐 계단실의 크기, 정화조회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 주차가 가장 중요한데 네. 요 필지로 놓고 봤을 땐 지금 과연 이게 주차가 들어갈 수 있는가가 궁금해요. 그래서 최소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2.5m 이상이 돼야지만 이 주차 허가가 나거든요. 이 건축 허가가 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요 토지로만 봤을 때는 요 지금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아주 적잖아요. 그렇죠? 네. 좀 좁아요. 예, 요거
만약에 이게 그 지금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는 면적이 아니면은 굉장히 잘못 산 케이스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 요거 자체가 굉장히 지금 싸게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싸게 물론 위치는 좋지만 건축하기에는 뭐 일조권도 좀 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것은 주거 지역이라는 것은 일조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일조권을 받으면 좀 많이 이제 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땅값을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네. 요 주차 허가 안 나는지 나는지 안 나는지 차량에 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일단은 인근의 설계 사무실에 의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되면은 좀 괜찮은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인접 필지를 꼭 매입을 하셔야지만이 또는 인접 필지에 있는 소유자들과 의견을 합치를 해야지만이 좀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서울시 그 종로구의 초역세권에 평당 1,630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지만은 좀 토지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 가격이 형성됐다라는 게 조금 의심스럽고요. 만약에 그게 허가가 날 수 있는 땅이면은 뭐 매매 가격 이제 평당 가격으로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냥 현재 있는 건물 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다시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차량 진입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인접 필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또는 인접 필지와 같이 합쳐서 매각을 하는 방법을 취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네. 네, 일단 그거 먼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언대로 한번 살펴보신 후에 결정을 최종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대표님 지금 종로구 상담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 종로나 중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심이긴 하지만 이 지역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 계획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거 환경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이 좀 있는지요? 일단 그 중구 지금 종로구도 지금 일부는 종로구 같은 경우 창신동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이 이제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네. 또 서울의 중심에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상업 지역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상업 지역은 아까도 지금 제가 말씀해서 언급했듯이 주거 지역에서는 일조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건축물에 대한 그 건축법의 일조권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전용 주거 지역이나 네. 일반 주거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인접 필지에 일조권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법에서는 이제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주거 지역이 들어간 곳, 일반과 전용 주거 지역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지. 나머지 준주거 지역이나 또는 준공업 지역, 상업 지역에 있어서는 일조권이 적용을 해당되지 받지 않습니다. 않는군요. 그래서 예. 땅이 좀 못생기더라도 일조권을 인접 필지랑 붙어 있더라도 붙어 있는 네. 땅들이 많더라도 우리가 쉽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데들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 인접 필지들이 지금 막 붙어 있는 데들 노후화되어 있어 보이는 곳들은 대규모로 개발이 되어야 되지만은 네. 중구처럼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일조권이라는 제한과 또는 도로 사선도 폐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난개발이 될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쪽에 투자를 할 때는 예. 난개발 우려가 없이 블록형으로 최소한 블록형으로 해서 좀 규모 있게 개발될 수 있는 곳을 뭐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그 이후에 들어간다든지 중구 쪽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한번 지금 시청자처럼 그냥 계약부터 하고 전화하지 마시고 꼭 저희랑 상담하신 다음에 결정을 내리시는 게 결정하는 거죠. 좋겠네요. 좀 이렇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어떤 생활을 하셔야 되냐면은 예. 병원부터 간 다음에 약 먹어야지 약 먹고 병원 가면 안 되신다는 뜻이에요. 네, 이제 우리 알겠습니다. 한국경제 물어보는 걸 이게 생활화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 부동산 전문가들께 조언을 구하고 결정 내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서울도시민 종로 중구 같은 경우는 난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블록형으로 잘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클리닉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2-6676-0123이고요.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세종국토개발 전은성 대표와 함께 고민 해결해보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아우, 좀 쑥스러우신가 본데요? 아, 예.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오피스텔하고 빌라를 오래된 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가지고 가도 괜찮을지 네. 좀 궁금하시군요. 여쭤보려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피스텔과 빌라라고 하셨는데 주소를 좀 네네. 정확히 알려주시겠어요? 오피스텔은 삼전동이에요. 네. 삼전동에 8-12번지. 8-12번지. 예, 이레나 오피스텔요. 네, 이레나 오피스텔. 네. 빌라는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상도동 50길에 11요. 상도동의 50길에 11번지. 네네. 네네. 여기 두 곳 중에 혹시 한 곳 거주하고 계신 곳 있으세요? 네, 하나는 빌라는 거주를 하고 있고요. 상도동 다세대는 거주 중이시고.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피스텔은 또 투자용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역이 좀 떨어져 있어서 먼저 말씀해 주신 삼전동 오피스텔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뭐 지역적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워낙 뭐 많이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네.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마감이 된 거죠. 우리가 그 제2롯데월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호재로서 뭐 효용성을 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은 정보가 공개되고, 모든 게 이제 그 다 완성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도 뭐 다 모든 게 공개됐을 때 떨어지는 것처럼 다 공개되면 좀 이제 모든 효용성 다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역에 있어서 괜찮은 것은 이제 나머지 9호선이 개통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마지막으로 안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요건 아직 미개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요게 개통이 되기 전에 이거를 투자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남들보다는 조금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이 개통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 네. 무슨 뜻이냐면은 돈을 많이 못 버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시청자분께서는 조금 더 남들보다 선발적으로 또는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상위 클래스에서는 들 수 있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통이 되면 집가 상승되는 부분과 연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역에 대한 개통이 되면 매각하십시오, 그냥. 왜냐면은 네. 지역에 대한 안정성, 여기에는 지금 원룸인가요, 투룸인가요? 투룸이에요. 투룸이면은 형식적으로 오피스텔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은 가족 단위가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구획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다세대 같은 개념이죠. 네네. 예, 다세대 같은 개념. 말을 어렵게 하니까 좀 너무 어렵게 했나 봅니다. 네. 제가 가족이 거주한다라는 뜻은 본인만 거주하는 게 아니라 뭐 자녀도 있을 수 있는 자녀가 있는 분들도 네. 거주를 하는 그런 것인데 네네. 이제 혼자 거주하고 혼자 개인이 학생이든 간에 또는 직장인이면은 주변에 학교가 필요 없겠죠. 그렇죠? 네네. 우리 학생은 대학교 근처에 있으면 되는 거, 직장은 주변에 직장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네. 네. 가족이 거주하려면 주변에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큰 블록으로 덩어리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잠전동, 삼전동, 뭐 석촌동, 잠실동 이런 데들이 학교들이 되게 없어요, 보면은. 학교가 이런 큰 블럭에 한 개씩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개씩밖에 없다라는 뜻은 주거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데들은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학교가 없는 지역에서는 나홀로의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겠죠. 네. 그렇죠? 나홀로 직장 혹시 송파는 조금 덜한 편인데 뭐 시청자분들 당연히 참고하셔야 되니까는 말씀드리지만은 뭐 우리가 역삼동, 청담동 이런 그 학교와 거리 먼 이런 유흥가가 많이 있는 곳에 있는 원룸 같은 경우는 경기가 나쁘면 직격탄을 받으면서 공실이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송파에서는 아마 이 지역들이 아마 그럴 수 있는 지역 중에 속해요. 왜냐하면 학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에 대한 안정성은 직장과 가까운 곳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도가 높고요. 그게 아니라 경기와 민감도와 경기랑 상관없이 주거에 대한 안정을 뛰기 위해서는 학교가 굉장히 가장 큰 우리 그 요인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 대한 호재를 더 이상 바라보기 힘들고 제가 보기엔 입지 선정이 잘한 것은 앞으로 9호선이 개통되는 그 하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곧 개통되면은 매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도동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지금 자리를 옮겨서 한번 오래된 보고. 빌라이기 때문에요. 상도동 뭐라 그랬죠? 거기가? 주소가? 오래돼서 그냥 살아도 되는 거주는 하고 있거든요. 주소가 50길에 11요. 상도동 50길 11요. 50길에 11. 네네.
예, 숭실대학교 있는데 있는 건가 보네요. 네네. 그렇죠? 네. 이 건물이 근데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상가주택으로 되어 있나 봐요. 아니요. 공공주택으로 돼 있어요. 상가주택 아니에요. 세븐일레븐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건 앞에 갖고 아니요 그거 아닌데요. 그냥 빌라 건물인데요. 아, 그래요? 네. 뭐 여하튼 간에 그러면 숭실대 쪽이라고 보고 네네. 이쪽에는 특별한 호재는 없고요. 네. 뭐 숭실대 인근의 호재는 이제 흑석뉴타운에 대한 이주 수요들, 바로 인근이 길 하나 건너면 흑석뉴타운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이주 수요로서 가격이 한번 지지될 수 있는 부분과 그런 것들이 다 완성됐을 때 뭐 이제 같은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 뉴타운이 한번 움직여 준다면은 가격이 네. 조금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고, 특별히 숭실대의 정문 뭐 이쪽 근처 쪽에 있어서는 네. 특별한 호재를 지금 논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가용할 수 있는 토지는 대학생들 임대 놓을 수 있는 주택으로 다 이미 신축들이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이고요. 네. 지역이 특별하게 변화될 게 없거든요. 지역이 특별하게 변화될 게 없다는 뜻은 그냥 혼자 특별하게 더 상승을 한다든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 경기의 변동과 비슷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이득이 발생은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점수로 따진다면은 뭐 중간급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사는 곳이니까 사시고요. 네네. 나머지 여윳돈으로 투자 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네. 이렇게 전망을 두고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실거주 겸 투자 목적. 투자 그거는 네. 좋지만은 네. 제가 보고 있는 게 네. 종암동 조감동에 레미안하고요. 네. 그것도 종암동에 그 세레니티인가 있어요. 네. 그 둘 중에 네. 20평대는 세레니티고 네. 30평대는 삼성 레미안인데 네. 뭐 선택하기가 그 어려우신 둘 중에, 거죠, 지금? 네, 그렇고 네. 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예. 기름뉴타운 6단지나 네. 세 군데를 보고 있어요. 아, 많이 보셨네요. 네. 일단은 종암 삼성 레미안 말씀하시고 세레니티는 바로 네. 붙어 있는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 네, 맞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보니까 두 곳 단지가 붙어 있고 저 기름역 위쪽으로 또 기름 뉴타운이 네, 있는데 네, 네. 자,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거지금 투자 목적으로 전문가 조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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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대표님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레미안과 뭐 다 이제 네. 레미안이네요. 그렇죠? 네. 다 삼성 쪽이네요. 네, 이쪽 삼성에서 네. 재개발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암동 쪽이 네.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예요. 그렇죠? 돈을 네, 조금만 줘도 살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종암동 삼성 레미안이 가장 오래됐고 네. 이름이 현란할수록 최근이에요. 그죠? 네. 레미안 세레니티, 네. 레미안 라센트, 레미안도 어려운데 막 레미안 뒤에 막 자꾸 붙이니까는 사람들이 전혀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죠? 네, 네. 이 내비게이션이 나온 다음부터 이렇게 붙여도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택시 운전사들 못 찾아가거든요, 원래. 네. 복잡하니까. 예, 여하튼 네. 농담이고요. 자, 여기는 몇 평을 보고 있고 여기는 몇 평을 보고 있습니까? 삼성 레미안은 30평대고요. 예. 세레니티는 25평. 25평. 금액은요? 한 4억 9천, 4억, 그거는 3억 한 7천. 4억 7천. 그 세레니티는 한 4억 9천 나오는가 봐요. 4억 5천이요? 4억 9천. 더 비싸네요. 세레니티가 4억 9천이고요. 예. 삼성 레미안이 4억 한 7천 나와요. 그러니까는 33평인데 25평보다 싸네요. 그렇죠? 저기 삼성이 한 30평대인데 32평이지 그건 모르겠네요. 지금 30평. 세레니티는 25평 보신다면서요. 네네네. 25평이 4억 9천이에요? 네. 그리고 33평이 4억 7천이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두 아파트의 차이가 뭐가 있죠? 새 거고 오래되고 그런가 봐요. 이거 별 상관없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2000년 초반에 지었고 네. 뭐 2010년도에 지어진 건데 대략적으로 네네. 지금은 10년 차이가 나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네. 얘네들은 50년이 되더라도 유지 보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네.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토지에 대한 용적률 자체를 앞으로 더 지을 수 있게 풀어주지 않는 이상 아마 그럴 일은 네.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현재 법률에 맞는 용적률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지하 네. 주차장이 다 구비돼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들은 네. 앞으로 먼 미래에는 다 유지 보수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는 리모델링 수준이 아닌 대수선 그러니까 유지 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당장 얘는 15년 됐고 얘는 뭐 5년 됐으니까 되게 얘가 3배나 더 오래됐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얘는 5년 됐고 얘는 15년 됐으니까 얘가 3배 더 늙었어. 이렇게 네. 말할 수도 있지만 네. 먼 시간이 갔을 때 둘 다 유지 보수로 간다면은 하나는 50년이 되는 시점에 하나는 40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자 무슨 뜻이냐면 네. 무슨 뜻이냐면은 자 지금 하나는 5년이 됐고 하나는 15년이 되니까는 당장 이게 3배인 것 같지만 그쵸? 네. 3배인 것 같지만은 얘가 3배 더 오래된 것 같지만은 둘 다 얘가 50살이 되는 시점에는 얘가 네. 50살이 되는 시점에는 얘가 40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가 3배가 아니라 그냥 25%만 더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시간이 지날수록 두 개의 노후도의 폭은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네네. 지금은 노후도 차이가 굉장히 이렇게 나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네. 지나면서 얘네들의 차이는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지금은 네. 5년, 15년 됐으니까 얘가 3배나 더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네. 지나면은 40살과 50살이면은 별 차이 안 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 30평대 가격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내가 네. 투자 기간을 짧게 생각을 하느냐, 길게 생각하느냐를 나눠 보신다면은 어차피 네. 거주하신다면서요. 네. 그러면 거주하자마자 언제 이사할지 모른다면 일단은 길게 잡으셔도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다면 당연히 평수가 큰 조금 오래된 아주 먼 미래에 보면 오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오래된 거지만 이해 가십니까? 네네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네. 예, 그리고 기름 뉴타운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는 어떻게 네. 당연히 더 좋죠. 왜냐면 더 비쌀 겁니다. 당연히 좋으니까. 예, 한 5억 3천 가요. 예, 왜냐면 종암동의 재개발은 계획이 없는 재개발이고요. 여기는 네. 전반적인 뉴타운 시범단지로서의 얘는 얘만 개발하는 거였고 얘는 얘만 개발하고 얘만 개발하고 얘만 개발하는 거였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개발됐냐면은 얘랑 개발됐을 때 이 길은 어떻게 할래 한 계획적인 개발이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계획적이었다면은 공부 막 하는 애랑 계획하면서 공부하는 애랑 당연히 성적 차이도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결과도 얘가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도 잘하고 비쌀 수밖에 없죠. 이해 가십니까? 네, 20평대인데도 한 5억 3천 가더라고요. 실거주다 보니까는요. 뭐 그만큼에 대한 일단은 폭은 유지할 것 같아요. 이쪽과 이쪽은. 그렇지만 네. 그 나물 그 비빔밥 안에서는 뭐 똑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네. 여기서는 더 큰 평형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랑 비교를 할 때는 좀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우선 세 군데 비교를 잘 해드렸으니까 좀 잘 결정하셔서 평형대도 선택하시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고요. 자, 스피드 상담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부담스러우신 분들 스피드 상담이 있습니다. 스피드 상담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어떤 내용 도착했는지 볼까요? 마포구 성산동 성산 시형 아파트 69제곱미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 시세 4억 4천만 원인데 전망이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네요. 한 2, 3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성산 시형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요즘은 분위기가 어떨까요, 대표님? 일단 상암동이 개발되면서 성산 시형이 개발되면 상암동처럼 굉장히 또 상암동 인근에서 좋아지겠다 하고 성산 시형이 굉장히 이제 상암동 개발되면서 인기가 많았었는데 네. 이상하게 수요가 상암동이 개발되면서 가재울 뉴타운이 개발되고 가재울 뉴타운의 아파트 이름도 DMC 아파트라고 명칭을 호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지올 쪽으로 많이 시선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올 뉴타운도 굉장히 오르면서 그 옆에 수색 증산 뉴타운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산시형은 굉장히 소규모 개발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기가 떨어지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보유하고 있다면 대규모로 우리가 커뮤니티를 크게 형성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대규모 개발 속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결정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스피드 상담 보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브라운스톤 아파트 99제곱미터대 4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영등포동 7가 브라운스톤 99제곱미터 4억 5천이면 금액만 봐도 현재로서 굉장히 안 좋은 아파트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안 좋은 아파트이니까 싸게 형성이 돼 있었지만 네. 안 좋아서 쌌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규제가 예고돼 있는 것이 금융 규제이다 보니까는 네. 금융 규제가 심할수록 사람들은 더 싼 아파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싼 아파트로 이동을 많이 한다라면은 지금 브라운스톤 자체는 안 좋았지만은 수요자가 늘어났고 네. 수요자가 늘어난 만큼 금융 규제를 피해서 이동량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일단은 먼저 선점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하시고 그런 우리가 규제책이 나왔을 때에 그런 약발이 네.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매입을 하면 매도인이 잔금할 때 배 아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처음에 안 좋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었는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결정 내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스피드 상담은 생방송 시간 봐서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서 재테크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두려움을 가지기 마련이거든요. 이 부동산 초보를 위한 무료 강연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가격이 여러분들이 하도 재건축 하니까 마치 네. 지금 때려 부셔야 가격이 오르는 걸로 착각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 때려 부시는 거에 투자를 하시려면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인데 거기는 아파트의 성격을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최근 오른 만큼 네. 재개발 재건축의 가격도 새로운 아파트가 되지 않았지만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접근들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뭐든지 시작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더 큰 투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초보 투자자들 재건축 재개발 쳐다보고 하지도 못하면서 쳐다보고만 있지 마시고 우리가 또 다른 안전한 투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재건축에 대해서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 향후에 투자할 수 있게 첫걸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할 테니까 부동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 내일 참석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힘껏 불어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좀 두려움이 있으셨던 분들 내일 무료 강연에 오시면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자세한 일정은 화면으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초보의 안전한 투자라는 주제입니다. 세종국토개발 강의장으로 오시면 되고요. 내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시작입니다. 지금 만나고 계신 전은성 대표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고요. 026676-0123 12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늘 명쾌한 분석 해주시는 세종국토개발 전은성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생방송 중에 전화를 주시면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026676-0123으로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 삼성지구 거기서 말이죠. 저 뭐 오피스텔 하나 구입을 해요. 내년 말에 예. 입주인데. 삼송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떤 이름의 오피스텔을 매수하셨나요? 편한 세상이요. 이 편한 세상.
편안세상 2차예요. 2차를 매수하셨군요. 예, 예, 예. 예, 어떤 점이 고민이십니까? 아, 근데 내년 말에 입주인데, 네. 근데 이제 뭐, 우리 뭐 부동산에 상식이 없으니까, 예. 그 어디 뭐 예, 전문의의 뭐저 진단을 좀 받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전문가와 예, 예.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대표님 인사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그 삼성역 근처에 그 이편한 세상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상업 지역에 예, 예. 지어진 거. 예, 예. 이 상업 지역에 지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신도시예요. 예. 상업 지역에 지어지는 오피스텔을 조금 조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한번 삼성지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번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예, 예. 예를 들어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신도시. 신도시는 우리가 어떤 나대지성 토지, 나대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예. 이거를 이제 도시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예. 도시계획을 할 때는 이제 주거지가 주거지 비율이라든지 또는 네. 상업지 비율 또는 뭐 공원, 녹지, 예. 공원, 뭐 관공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거지에 대한 인구에 맞게 이런 것들을 편성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근데 사실 세부적인 계획을 상업지에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 주거 지역이 생기면 거기에 맞는 주거 사람들이 뭐 잠만 자나요? 상업 어떤 먹기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럼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상업지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상업지에는 사실 주거를 지을 수도 있고 오피스텔이 또 업무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또 되기 때문에 상업 지역에 이상하게 이제 그 오피스텔이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 예.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 참 이쪽에 가면은 아무데나 붙을 수 있는 좀 박쥐 같은 거거든요, 얘가. 예. 예.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없애지 못하고 얘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는 이상 상업 지역에 오피스텔을 짓게 허용을 해줘요. 예. 근데 상업 지역에 우리가 주거는 못 들어간다라고 해놓고서 오피스텔은 또 지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예. 예. 오피스텔의 정의가 준주택의 개념 또는 약간의 박쥐 같은 개념으로 정의를 국토교통부에서 정확하게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 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주거 지역이 풍부한데 신도시잖아요, 지금. 예. 신도시인데 신도시의 주거지를 받쳐줄 수 있는 상업 지역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또 네. 주택이 들어온다면은 신도시 하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주거지는 포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오피스텔 자체가 또 한 번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으려면은 여기서 지금 또 다른 상업 시설이 얘가 주거지로서 들어오더라도 주거를 받아줄 수 있는 상업 시설이 또 어딘가는 생겨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뭐 지금 고양시에 들어온 거는 스타필드라든지 어떤 대규모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것 말고 여기에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아, 예. 예, 그러면은 지금 공급량은 한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얘가 계속 가격을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요 자체가 늘어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예. 그럼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시설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오피스텔에 대한 가격 자체는 메리트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예. 현재 프리미엄이 아주 낮게 형성돼 있거나 거의 없는 수준 아닌가요, 혹시?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속된 말로 막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매각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뭐저 전망은 그 지역이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른 건 다 올랐는데 나는 안 오르니까 막 불안하잖아요. 내 것도 오를 수 있지 않겠냐 기대가 예, 예, 되잖아요. 예. 예, 그런 기대, 그런 미련이 예. 항상 그 사람이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문가의 조언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고민이세요? 네, 강남구 압구정 한양 1차 아파트 20평을요. 네, 장기 투자 매수 목적으로 네, 좀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한 5개월 정도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 가격이 네. 내려가질 않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네.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우선 시점 좀 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압구정 한양 1차 아파트 보셨고 20평대를 보셨는데 지금 5개월 동안 지켜봐도 가격이 안 떨어져서 조금 좀 조급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의 조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동네는요. 네. 현재 그 뭐 정책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정책으로 그렇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사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다 팔려 나간다고. 아, 예. 그래서 장기 투자로 본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가계 부채도 많지만 네. 사실 뭐 보험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또는 저축성 예금에 들어가 있는 부채도 많지만 저축성 예금이나 보험증권이나 들어가 있는 돈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유동자금도 풍부합니다. 부채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래서 이건 어떤 양극화 아니냐라는 건데 양극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중간값이 없어지고 밑으로 가든지 위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네. 밑으로 간다라면은 양극화가 됐을 때 밑으로 간다면은 어떤 하향 어떤 구조로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뭐 이제 위아래로 나눠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위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면은 최고의 부동산들은 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놓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아마 한양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구반포까지는 아마 가격이 안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가요? 장기로 보면은 지금의 어떤 그래프의 진동폭은 하나의 점일 수도 있어요. 아주 장기로 본다면. 아, 네, 예. 네. 그냥 가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로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조언을 잘 들어보시고 결정 잘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투자로요. 네, 신길 뉴타운의 아이파크랑 네, 흑석동의 롯데캐슬 에디토레랑 네. 그 분양권을 하나 사보려고요. 아, 롯데캐슬 에듀폴에는 분양을 이미 한 걸로 알고 있어서 분양권을 네, 지금 예, 고민 중이시고요. 예, 신길 뉴 아이파크도 그러고요. 아이파크도 뉴타운 그렇고요. 아이파크도.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군데 보니까 신길 14구역하고 두 군데 보신 것 같은데 어디가 더 괜찮을지 전문가 조언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가 좋은지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고요. 어디가 좋은지 여보세요? 지역적으로 어디가 더 좋습니까? 살으라면 어디 살겠어요? 시청자분은. 저 흑석 뉴타운이요? 그렇죠. 더 좋은 건 여기겠죠. 더 좋은 건 여기 그리고 여기가 좀 나쁘지만 가격은 얘가 더 비싸고 그렇죠? 네. 흑석동은 얼마 달라져 그러죠? 흑석동은 7억 7억. 한 6,900이고요. 7억 6천. 예, 6천 좀 넘고요. 얘는 아이파크는 6억이요, 6억. 6억. 24평 투자로. 그러면 일단은 지역은 여기가 더 좋은데 금액적인 메리트가 두 개가 있냐? 둘 다 뉴타운의 성격은 비슷하고 한강 네. 이남에서 뉴타운 중에 지금 3인방이 신길 그리고 노량진, 흑석인데 노량진이 좀 늦게 가고 있고 신길과 흑석은 정상적인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향후에 이제 가격적으로 비슷. 향후에 한번 지역적인 브랜드로 놓고 보다 가격이 지금 이게 합당하냐라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가격을 좀 예. 그럼 저 현재 나중에- 지금 네, 흑석동이 30% 정도 더 비싸잖아요. 네. 638. 그렇죠? 그렇죠? 그럼 1억 8천 네. 더하면은 7억 8천이 되니까 30%더 흑석동을 지금 30%를 더 주고 사더라도 신길 뉴타운이 30%를 따라올까 안 올까 이제 이 고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흑석 뉴타운이 30%를 유지하면서 더 도망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아, 왜냐면은 둘이 성격이 좀 달라요. 네. 신길 뉴타운은 지금 신길 뉴타운에서는 가장 인접지의 개발이 여의도인데 여의도라는 네. 곳은 사실 섬이잖아요, 섬. 그렇죠? 네.
섬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단절이 있어요. 지역적인 네. 단절이 있어서 여의도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신길 뉴타운의 호재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잊지 못하고 신길 뉴타운은 오히려 대림동의 상권이 퍼지면서 네. 간판들이 거의 다 한문으로 바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악재가 오히려 더 있을 수도 있지만은 네. 흑성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여의도는 섬이라는 입지에서 개발이 되는 거지만 그 네. 옆에 구반포가 개발된다고 하면은 흑성 뉴타운은 사실 부자 옆에 있어야 콩고물이라 떨어지는 거거든요, 원래. 네. 그러면은 흑성 뉴타운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네. 새로운 사실 안 것 같아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아니요, 저는 아니라. 영등포가 가격면에 그러니까 더 앞으로 많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아니 싸다고 더 오르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아.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결정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전화 연결해봤고요. 스피드 상담 이어서 만나봅니다. 네, 빠른 답변 드리는 스피드 상담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수서역 SRT 철도를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입니다. 실거주금 투자 목적으로 다세대 주택 구입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2억 5천만 원 정도 자금 있습니다. 자, 대표님 어느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까요? 자, 수서역 근처에는 사실 다세대 주택이 별로 없고요. 네. 있다면 이제 좌측으로는 대치동 쪽으로 가야 되고, 뭐 대치나 개포동 쪽으로 가야 되고, 우측으로는 이제 뭐 문정동, 가락동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네. 어떤 직장인으로서 학생이 만약에 있다면은 학교가 좀 많은 쪽이 대치, 문정 뭐 둘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그냥 대치랑 문정 쪽에 한번 네. 유심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두 지역을 살펴보시고 결정 내리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전은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